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국가 간의 말싸움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서방 동맹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스페인은 전 세계 최강국 미국의 멱살을 잡았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동맹국인 스페인을 향해 무역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시작하자마자 제가 확신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을 읽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리더들이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의 지갑과 미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026년 3월, 오늘 현재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이 미친 듯한 갈등의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요약해 보죠. 지금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을 상대로 대대적인 군사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명분은 테러 척결과 핵 확산 방지지만 전 세계는 이것이 에너지 패권을 쥐기 위한 미국의 마지막 승부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 중 하나였던 스페인이 갑자기 등을 돌린 겁니다. 스페인 정부는 자국 내에 있는 핵심 미군 기지인 로타와 모론 기지의 사용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이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지난 3월 3일이었습니다. 벌써 일주일 전 일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중 카메라 앞에서 돌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스페인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하고 있다며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 관계를 즉각 단절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날린 겁니다. 이 선언 하나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스페인 증시는 그날 하루에만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당장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기자 트럼프는 특유의 화법으로 동맹국을 향해 무역 전쟁이라는 칼을 뽑아든 것이죠. 당시 회담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 앞에서 스페인이 우리 군대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선포였죠. 하지만 스페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도대체 스페인은 왜 이런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평화를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배후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스페인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53년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프랑코 독재 정권 치하에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던 스페인에게 손을 내민 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브롤터 해협을 지키는 요충지인 스페인이 절실했고 스페인은 돈과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체결된 것이 마드리드 조약입니다. 미국은 당시 돈으로 10억 달러라는 거금을 쏟아부으며 스페인 땅에 미군 기지를 세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스페인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장기판의 말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했습니다. 스페인이 민주화되고 나토에 가입하면서 기지의 주인은 명목상 스페인이 되었습니다. 나토의 공식 임무가 아니라면 미국이 이 기지를 쓰기 위해선 반드시 스페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죠. 사실 그동안 스페인은 미국의 요청을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도 리비아 사태 때도 말이죠. 그런데 왜 이번 이란 침공에서는 안 된다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스페인 사람들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건입니다. 2003년 당시 스페인 정부는 국민의 90%가 반대하는데도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보복 테러로 마드리드에서 무려 19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미국을 돕는다는 것은 곧 내 가족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직결됩니다. 이 트라우마가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깨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 동맹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의 생명을 위해 위험한 전쟁에서 발을 빼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논쟁은 지금 유럽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다시 2026년 현재로 돌아와 보죠. 지금 스페인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정부는 아주 독특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실용주의자이자 평화주의를 표방합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에서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이스라엘로 보내는 무기 수송선이 스페인 항구에 들어오는 것조차 막아버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눈 위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물론 스페인 내부에서도 보수 야당인 국민당이나 폭스 같은 정당들은 산체스 총리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미국과의 관계 단절이 스페인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고 경고하죠. 하지만 산체스 총리는 확고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동맹은 없으며 스페인은 더 이상 미국의 지시를 받는 부하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한 방은 국방비 문제였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회원국에게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5%까지 올리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눈치를 보며 머뭇거릴 때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는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스페인은 비밀 협상 과정에서 이 5% 증액 합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으려 끝까지 버텼습니다. 우리 국민의 복지 예산을 깎아서 미국의 무기를 사는 데 쓸 수 없다는 명분이었죠. 이건 트럼프에게 엄청난 외교적 망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며 스페인의 로타와 모론 기지를 통해 장거리 폭격기를 띄우려 하자 스페인이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거부가 아닙니다. 미국의 작전 동선을 수천 킬로미터 뒤로 밀어버리는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실제로 3월 초 비행 추적 데이터인 플라이트 레이더 24 자료를 보면 미군은 모론 기지에 배치했던 KC-135 공중급유기 15대를 급히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이 핵심 자산들 중 7대는 독일의 람슈타인 기지로 향했고 나머지는 프랑스의 이스트르 기지와 영국의 디에고 가르시아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의 속내가 아주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프랑스는 공격용 목적은 안 되지만 단순 경유는 허용한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 역시 처음엔 기지 사용에 난색을 표하다가 결국 집단 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압박의 입장을 선회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의 작전 동선과 물류에는 거대한 차질이 빚어졌고 기름값과 시간 보급 문제로 작전 전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스페인산 자동차와 부품 그리고 올리브유와 와인의 살인적인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자동차 자존심인 세아트의 부품 공급망과 방산 기업 인드라를 정밀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3월 11일 현재 스페인산 올리브유 선물 가격은 일주일 만에 20% 이상 폭등하며 전 세계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온도가 조금 다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엠바고는 단독 조치가 아니라 여러 노력을 조합해야 한다며 트럼프의 즉각적인 단절 선언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도 동맹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전쟁이 결국 미국의 물가만 올릴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외교적 총극이 벌어집니다. 지난 3월 4일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슨 스페인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듣고 입장을 바꿔 협력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 뒤 스페인의 알바레스 외무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발표는 사실무근이라는 초유의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일주일 전 전 세계를 경악게 했던 이 사건은 동맹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개적인 거짓말 게임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스페인이 과연 트럼프의
이 무시무시한 경제 보복에 무너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스페인 뒤에는 유럽연합, 즉 EU라는 거대한 방패가 있습니다. 스페인은 EU 단일 시장의 일원입니다. 미국이 스페인만 콕 집어서 무역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미국이 스페인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그건 곧 EU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들을 비롯한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조차 이번 트럼프의 무역 단절 선언이 국가 안보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EU의 통상 위압 대응 수단인 ACI를 믿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부 세력이 EU 회원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때 공동으로 대응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만약 미국이 경제 보복을 강행하면 EU 전체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될 것이고, 트럼프가 아무리 힘이 세도 유럽 전체와 전쟁을 벌이는 건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입니다. 스페인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스페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라며 박수를 보냅니다.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하수인이 아니라 독자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죠. 반면 폴란드나 발트 3국, 그리고 독일의 메르츠 총리 같은 리더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라는 실질적인 위협 앞에 미국의 안보 우산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돌출 행동 때문에 미국이 유럽 전체에서 손을 떼버리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맹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로 들어선 걸까요? 영상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페인이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진짜 믿는 구석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와 스페인의 숨겨진 카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2026년 이 시점에 이런 갈등이 폭발한 걸까요? 첫 번째는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목줄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행기 몇 대 못 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서양에서 지중해와 중동으로 가는 가장 빠른 통로의 빗장을 스페인이 쥐고 있는 겁니다. 지중해로 들어가는 유일한 현관문을 스페인이 걸어 잠근 것이죠. 스페인이 이 통로의 열쇠를 조이면 미국의 목줄을 조이는 형국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요충지를 잃는 순간 대서양 패권 전략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미 해군 제육함대가 지중해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의 글로벌 외교 카드입니다. 스페인은 단순히 유럽의 일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과거 식민지였던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엄청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금 미국 대신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심지어 중국과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논의하며 미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때리면 중남미 전체가 동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스페인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스페인 사이의 밀월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산체스 총리가 미국의 눈을 피해 베이징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첩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럽 국가의 이탈과 중국과의 손잡기를 스페인이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뒤흔드는 핵폭탄급 카드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아래 뭉쳤습니다. 싫어도 참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거래와 실익의 시대입니다. 트럼프가 외치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스페인이 보여주는 행보는 우리 국가의 생존과 평화를 위해 동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즉, 가치 중심의 동맹이
비용 중심의 거래로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에너지와 자원 전쟁의 이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페인은 최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의 선두 주자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수소와 태양광 발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들은 미국의 석유 패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벌여 유가를 조정하는 게임에 스페인이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을 강하게 압박하는 진짜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기지 사용 거부 때문이 아닙니다. 스페인이라는 나쁜 선례가 남으면 이탈리아, 그리스, 심지어 프랑스까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 스페인은 본보기로 삼아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대상인 겁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고속철도 기술인 탈고나 전기차 산업, 그리고 농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유시장 안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실질적인 경제 체력입니다. 스페인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같은 갈등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태동하는 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 미국과 그 제국의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유럽의 저항.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니, 과연 승자가 있기는 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갈등은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무조건적인 동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 스페인의 사례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도 미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니까요. 특히 우리가 맺고 있는 미군 기지 운용 협정인 소파의 허점은 없는지, 일주일 전 스페인에서 벌어졌던 그 유치한 진실 공방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과 주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때 스페인이 보여주는 배짱과 그들이 가진 이 유라는 방패, 그리고 중남미와 중국을 아우르는 외교적 지렛대를 보며 우리는 어떤 방패와 창을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미국과 스페인의 미친 듯한 싸움, 그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은 결국 지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스페인의 결정이 국익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동맹의 신뢰를 저버린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당장 트럼프의 압박 앞에 우리가 스페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을 댓글창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통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지식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긴급 분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